그러니까 신화, 음마아파트의 신화라고 하더라도 강남의 땅값을 전혀 못 쫓아가고 있죠.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. 이건 하나의 제 노하우를 공개하는 건데, 제 머릿속에는 옛날부터 이 땅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주로 제가 많이 하는 게 땅이죠. 그런 걸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. 안녕하세요. 태양바람입니다. 오늘은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357번지에 나와 있습니다. 여기는 브랜시티라고 저 크게 개발을 했죠. 한 40만 평. 직선거리로 한 700m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뒤로는 국제대학교가 있어요. 오늘 보러 나온 땅은 바로 옆에, 대학교 옆에 붙은 이 땅입니다. 이 땅은 2,998평, 약 3,000평 봐야 되겠죠. 감정가가 53억 7천이었는데 지금 한번 떨어져 갖고 37억 6천이 되겠습니다. 평당가로 따지면은 120, 30만 원 되겠네요. 그런데 여기 자연녹지인데 전부 다가 읽어보면 토지만 매각이라고 그랬어요. 토지 아닌 게 뭐 있나요? 저 컨테이너 정도가 해당되겠습니다. 저 안에 서 있는 저 기둥, 굴뚝 같은 기둥이 하나 있고요. 그리고 나머지 3,000평이 우리 땅인데, 나왔냐면 여기서 이 도로를 그대로 연장을 해서, 저 도로를 그대로 연장을 해서 이렇게 지나간다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 땅이 이쪽에 있는 거예요. 땅을 보면은요, 땅이 이렇게 생겼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대로 지나간다는 뜻이거든요. 이렇게 지나가니까 우리 땅을 조금 자르고 이 땅도 잘라줍니다. 땅이 다 붙지 못했네요. 여기 좀 빠지네. 여기가 남의 땅이 빠지는데, 만약에 국가가 이렇게 도로를 낸다면 옆에 도로, 이게 이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? 여기까지 사가라고 그러겠지. 사가면 이 국가 땅과 우리는 그대로 접하게 됩니다. 그래서 아주 좋은 땅이, 전체가 다 붙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. 그렇게 될 겁니다, 아마. 그렇게 될 때 이 땅값은 얼마큼 상승할 것이냐라고 볼 때, 일반 4차선에서 6차선 정도 보이는데, 이런 도로가 생기게 되면은 지금 냉진 이 땅보다 더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. 감정가가 이게 57억, 즉 170만 원 정도 되는데, 감정가가 그거에 더블이면은 350만 원 정도 된다고 봐야죠. 일반적인 얘기인 거야. 근데 이게 브랜시티가 있고 700m 옆에 또 대학교가 있는 관계로 이 땅값은 35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를 예상할 수 있겠다.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. 더구나 제 예측에 맞아서 도로가 쫙 붙는다면 그런 가격이 나갈 것이고, 용도는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자연녹지는 4층 미만의 집만 짓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 점은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건폐율이 20%고 용적률은 80% 미만, 그렇게 되겠죠. 그래서 이걸 예측을 해서 요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입찰에 응할 것인데, 과연 앞으로 이렇게 뚫릴 것이라는 것을 100% 믿는 사람과 또 믿지 않는 여러 거부 현상들이 일어나겠죠. 다행히 입찰자는 10명을 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. 10명을 예상을 하고 입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1등이라는 건, 확실한 1등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지만은 심리적 요인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금액도 아주 작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하기 힘들 것이고요. 현재 최저가가 37억 6천이면 무조건 40억 원 넘는다는 얘기죠. 그러면 53억이라는 감정가가 흔들릴 수 있을 것이냐, 거기서 한번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. 땅은 어디 손볼 데는 없죠. 그냥 평지니까 도로 높이보다 낮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. 딱 맞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이런 자연녹지 한계가 어디에 있냐면, 아무리 땅이 좋아도 여기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잖아요. 예를 들면 계획관리 지역은 공장을 질 수 있는데, 자연녹지는 첨단 공장밖에 못 진다. 이런 문제가 있고, 또 예를 들어 물류단지 같은 거 하고 싶어도 물류단지도 건폐율이 20%다. 이런 문제성들이 있어요. 그래서 자연녹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지.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마트 같은 게 들어왔다고 쳐봐. 마트 큰 게. 그러면 마트 같은 건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. 그럼 20%만 줘도 약 3,000평에 20%면 이 사람은 600평을 짓고 나머지를 주차장으로 쓴다.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하면 쓸모가 있는 거지. 옛날 내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, 그런 이마트나 이런 마트 같은 것들은 자연녹지를 잘 찾아요. 가격이 다소 저렴하면서 자기들이 쓸 용도에 맞다는 얘기가 되겠죠. 이쪽으로는 아파트가 지어져 있죠. 아파트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
여기서 아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저 브랜시티가 완성되는 게 언젠가, 입주가 언젠가부터 알아보고, 일단 여기서 대형 마트를 하면은 어떨까? 저 주변을 더 지도상으로 좀 봐서 살펴보겠습니다. 근거리에 주택이 몇 가구나 있을까 살펴봐가지고, 이게 만약에 차로 10분 내로 올 수 있는 거리라면 그 안에 주택이 많이 상대한다면 마트로도 훌륭한 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. 일단 지금의 시세는 300 정도, 길에 붙은 거 300에서 350 정도로 옛 조사가 되고 있어요. 저 아까 말한 브랜시티나 이 대학교의 영향으로 이 땅은 400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. 바로 옆에 이게 1940대대라고 합니다. 요게 1940대대. 그 다음에 좀 더 가면 쪽에 아파트가 5,000세대가 있는데 1km 내에 있습니다. 그럼 차로 5분 정도의 거리예요. 그럼 여기다 대형마트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. 대형마트를 일단 설정을 하고 더 좋은 게 있으면 더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기도 하고, 일단 대형마트짜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안녕하세요. 태양바람입니다. 평택 거죠? 브레인시티 옆에 있는 땅 낙찰됐죠. 11명이 붙었더라고요. 제가 예견하기는 한 10명으로 예견을 해서 금액까지 한 5억을 넘느냐 안 넘느냐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, 50억 참 50억이 넘었나 봐요. 얼마에 됐어요? 52억. 역시 셌어요. 이게 신도시가 생기고 또 그 앞에 길이 생긴다니까 그게 이제 세게 사갖고 또 붙었지만, 하지만 그 미래 가격을 내가 예측했듯이 350, 300 이렇게 얘기했듯이 미래는 그렇게 될 겁니다.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저 양반이 어떻게 마음대로 얘기를 할 수 있지?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예로 이걸 갖고 왔어요. 평택 그 고덕 신도시 아시죠? 거기를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갖고 와봤습니다. 그게 2016년 당시 공시지가당 82,800원이었거든요. 제곱미터 당을 말하는 겁니다. 그러면 약 3824, 한 60만 원 돈 되는 거예요, 평당. 그죠? 그렇게 됐는데 2020년 현재 얼마가 됐냐면 공시지가가 123만 4천 원이 됐어요. 평균 따지면 400만 원이 넘는 거잖아요. 그럼 몇 배가 오른 거예요? 한 7배가 올라간 거라고 봐야 되죠. 그럼 여기 있는 아파트 가격은 과연 얼마나 올랐냐? 여러분이 흔히들 아파트를 많이 산단 말이야. 상가도 사고. 그러면서 그것들이 굉장히 더 잘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저는 많은 토지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. 토지 강의를 하는 이유가 토지가 그만큼 더 많이 오른다는 걸 내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야.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고덕 신도시가 생기고 처음 아파트가 새로 생긴 것들에 1년밖에 통계가 안 나오니까 여기서는 뭐 금액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. 올랐어요. 한 1.5배 올랐는데 이거는 짓자마자니까 그거고, 그 전에 옆에 옛날 아파트들은 어떻게 됐냐. 5년 사이에 15년부터 20년 사이에 2억 5천 원 하던 아파트가 30평대 2억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새로 지은 것만 반짝했지 그냥 아파트들은 하락했다는 거죠. 근데도 우리 모르고 사람들은 다 집만 산다는 거죠.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, 그 강남에 그 유명한 음마 아파트 신화가 있죠. 어마어마한 신화 아시죠? 그 당시에 2,600만 원에 산 아파트가 현재 얼마가 하냐. 78년도면 지금까지 42년 된 역사예요. 42년 동안에 오른 가격이 지금은 20억 갑니다. 그러면 2,700에 분양했던 것이 약 80배가 올라간 거예요. 80배.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얘기를 하는데, 자, 그러면 제가 그걸 뒤져봤습니다. 그 당시 음마 아파트 강남의 땅 가격이 78년도에 얼마였느냐. 평당 33만 원이었어요. 33만 원. 그럼 지금 음마 아파트 주변의 땅값이 얼마냐. 평당 공시지가만 해도 7천만 원입니다. 7천만 원. 그러면 7천만 원 나누기 저거 해보세요. 30만 원 해보세요. 228배, 228배입니다. 그러니까 신화, 음마 아파트의 신화라고 하더라도 강남의 땅값을 전혀 못 쫓아가고 있죠.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. 이건 하나의 제 노하우를 공개하는 건데, 제 머릿속엔 옛날부터 이 땅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주로 제가 많이 하는 게 땅이죠. 그런 걸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, 자, 그래서 내가 직접 해본 걸 경험을 말씀드릴게요. 이게 제가 2001년도에 받아준 컨설팅 할 때, 우리 하원하기 바로 직전입니다. 받아준 땅입니다. 84평 땅, 계획관리 지역이었어요. 도로도 괜찮고 좋아서 받아줬는데, 이 당시 받을 때 농지증 문제가 있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. 300평 미만의 땅은 농지증이 안 나오잖아. 요새는 뭐가 돼요?
주말농장이 되지만 이 당시 주말농장이니까 없었어.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반려 통보를 받아서 반려 통보를 통해서 판사님한테 가서 허가를 받은 최초의 사건인지 모르겠어요. 하여튼 최초로 제가 이걸 한 거야. 그래서 그 당시는 저는 그냥 300평 미만의 땅만 사가지고 수백 개를 했잖아요.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한 거 아니야? 컨설팅비 만만치가 않아. 100만 원만 받아도 100개면 1억이야. 돈 많이 벌었죠. 그런데 그 사이에 이 1268만 원 주고 산 이 땅이 84평에 평당 한 13, 4만 원 주고 산 거예요. 제가 등기를 하나 떼왔습니다. 2001년에 사가지고요. 2010년 이 땅을 팔았습니다. 팔았죠? 얼마에 팔았습니까? 2억 4천에 팔았죠. 이 땅 위치 좀 한번 보여줄 수 있다가 신도시 생긴 주변이거든. 그러니까 얼마가 남았냐면 1260만 원에 사서 2억 4천이 됐으니까 한 2억 2천 남았죠. 몇 배가 남은 거예요? 약 20배가 남았죠. 딱 9년 사이에 20배가 남은 땅이 이렇다는 거예요. 그럼 그 당시에 거기 신도시에 있던 아파트가 2001년도에 얼마였냐? 1억이었습니다. 거기 동문 아파트 있었고 현대 아파트 있었고 하나 생각이 안 나네. 하여튼 그것들이 공이 1억에서 조금 비싼 건 1억 2천 이렇게 갔어요. 그럼 지금 얼마 가느냐? 20년 지났는데 이 땅과 같이 끊어서 2010년을 기준으로 하면 한 2억 갔었고요. 지금 한 3억 갑니다. 그럼 1억 2천짜리가 2010년에 2억 갔다는 얘기는 한 배 정도 올랐다는 얘기죠. 근데 이 땅값은 몇 배가 올랐다고요? 20배가 올랐다는 거예요. 땅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. 땅의 신화는 무너지지 않아요. 그래서 계속 땅을 얘기하는데 우리 회원님들은 잘 그걸 이해를 못해요. 못해가지고 계속 눈앞에 보이는 상가나 아파트나 잠깐 삽니다. 땅은 호흡이 긴 대신에 어떠한 그래프를 갖고 있냐면 이러한 식의 그래프를 갖고 있어요. 여기는 1, 2년, 10년까지가 되어 있어요. 여기는 돈의 액수가 써 있습니다. 처음엔 서서히 출발하는 것 같다가 5년이 지나가면서부터 급속하게 올라갑니다. 끝에 가면 수직 상승을 거요. 이게 땅의 속성이거든요. 제가 1985년에 중개사를 따고 그다음부터 거기서 땅만 했거든요. 하면서 딴 것들을 차별화둔 이유가 바로 이런 속성을 알기 때문에 한 거야. 그래서 부자들은 땅을 사면 절대 팔지를 않아요. 이런 걸 알기 때문에. 이 10년 안에 10번을 사고 팔았다고 쳐봐요. 그럼 돈 벌 것 같아요? 게임도 안 돼요. 가만 놔둔 것부터. 그걸 모르고 잠깐만 사고 팔고 수수료만 나갑니다.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한 100개를 정도를 팔았거든. 농지증 반려 통보 받아갖고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는 거 아니야. 그 당시 나만 최초로 알았던 거야 그게. 그래서 하고 나면 100만 원을 받으면 지금 100만 원이 적은 돈이 그때는 아주 적은 돈도 아니었거든. 그런데 내가 100명한테 해줬으면 그 사람들의 재산은 지금 2억 4천 곱하기 100 하면 얼마야? 240억의 재산이 된 거야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땅을 이렇게 사면은 로또를 사실 필요가 없어. 그런 걸 사두면은 무려 240억이라는 우리 일반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땅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. 물론 100개를 내가 팔았으니까 많이 팔았으니까 240억이 나오겠지만은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 약간 허황된 로또 같은 거에 계속 희망을 갖지 말고 확실한 이런 거에 투자를 해두면 여러분들이 장래 가포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죠. 자, 이렇게 놓고 볼 때 1,000만 원, 1,200만 원을 투자해서 9년 만에 2억 4천이 됐는데 그런 돈도 없다 나. 어떡할 거야? 돈도 없는데. 그러면 대출을 받아야 이자가 무서워요? 자, 이자 3% 쳐봤자 1,000만 원 빌려봤자 1년이면 30만 원이야. 3%. 맞죠? 그 1년이면 30만 원이면 내가 9년을 갖고 있었어. 그럼 270만 원 투자한 거야. 자, 270만 원을 내가 9년 동안 투자하는 동안에 이 땅값은 2억 4천이 됐어요. 2억 2,500이 남았죠. 2억 2,500 나누기 9년 해보세요. 1년에 얼마씩 올라요? 2,500만 원씩 올랐잖아요. 땅값은 1년에 2,570만 원씩 오르는데 이자는 30만 원씩 냈다는 겁니다. 그런 세계를 왜 안 봐요? 그런 세계 참 봐야죠. 내가 우리나라에서 땅 꽤나 오래 한 사람인데 나한테 매일 그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을 왜 그걸 자꾸만 잘 안 보려고 하시는 거 아니야? 그 진실을 봐야지. 원장님, 그런데 저기에 양도세라든지 뭐 재산세, 보유세 이런 게 빠진 부분이 있지 않았나요? 세금 얘기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. 왜냐면 세금을 말이야 참 피해가려고 하면 돼. 아니 많이 벌어서 많이 낼 거 아니야. 그거 얼마나 좋은 거야. 그러니까 세금 문제를 자꾸 신경을 써갖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. 많이 받아서 많이 낸다는 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. 그지? 더구나 저렇게 오래 왜 잠깐 팔라고 생각해? 팔지 말라니까. 팔면 또 거기서 손해야. 팔면 또 양도세 내야 될 거 아니야. 그 부자들은 안 판다니까. 내 계산적으로만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. 쭉 갖고 와, 20년. 진짜 필요할 때 쓰려고. 그러면 저것이 뭐 5억도 되고 10억도 될 거 아니겠냐. 이렇게 올라간다면은. 이렇게 올라간다면은 20배 올랐다면은
다시 10년 있으면 그 뭐 100배라고 안 되겠어? 지금 땅값 떨어지는 거 봤어? 역대 정부로부터 박정희 대통령부터 최근에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까지 보면 작년에가 제일 많이 올랐어. 1000만에 그 다음에 되면 더 올라. 역대 대통령 치고 땅값 잡지 않으려고 하는 대통령 없었어. 그지? 잡겠다고 못 잡는 거야. 땅값 계속 올라가는 거야.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. 집값을 얘기하지 흔히.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건 땅이 우선되기 때문에 땅부터 올라가는 거잖아. 그래서 이렇게 20년씩 갖고 있으면 장기 보유세라는 게 있잖아. 거의 미미해 세금 낼 때가. 올해 땅을 투기로 하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많이 내게끔 하지만 장기 보유하는 사람한테는 장기 보유세를 둬가지고 많이 혜택을 주잖아. 그래서 그건 오히려 더 좋은 거고 나중에 10% 20%를 낸다 하더라도 내가 뭐 50억 100억을 벌었는데 10억 좀 내면 어때? 그지? 그러니까 세금을 마음에 두지 마라. 그건 자주 팔고 사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니까 우리는 항상 집중을 가지고 예측하고 그런 경매를 했으면 좋겠어.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그 마인드 자체를 좀 확 바꿔라. 부자 되는 건 사실 순간의 선택이니까 선택을 하시고 제 주변으로 오시면은 왜? 부자 아빠를 만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. 마인드를 배우기 때문이에요.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땅을 안 팔던데 몸에 배거든요. 제 주변으로 오셔서 같이 그런 걸 공유하시면서 몸에 그걸 꽉 심기 바랍니다. 그럼 여러분들도 머지않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어때요? 너무 재미없죠? 전 좋은 것 같은데요. 썸네일 제목도 생각났습니다. 땅이 최고다.